예, 오늘은 만성간 질환 중에서도 지방간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그 클리닉에 오면요,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지방간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은 단순히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인체 전체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과 의사해 가지고요, 사람 배를 열고 들어가지고 이제 간을 많이 봤는데, 지방간을 가진 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짐승의 간, 돼지 간이나 소 간 같은 걸 보면 빨갛게 부드럽잖아요. 근데 지방간을 가진 분들은 들어가서 보면은 간이 회색 빛깔로 틱틱하게 물이 부어 있는 것처럼 부어 있어 가지고요, 아마 지방간을 가진 분이 자기 간을 직접 본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간 경화를 가진 분들은 간이 막 수세미처럼 돼 있는 걸, 저는 아마 수많은 환자들이 제가 외과 의사라서 개복을 해가지고 간을 많이 보고 또 이제 만져도 봤는데, 이런 걸 볼 때 단순히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어떻게 간에만 이제 지방간 가진 분들이 간에 기름이 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에 기름만 낀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제가 우리 환자들에게 지난 5년 동안에 간 청소를 모든 환자한테 적용을 했는데, 간 내에 뻘쭉 같은 담석이라든가 부패된 담즙 찌꺼기가 가득 있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이 알다시피 우리 몸의 해독기관입니다. 혹시 정수기라든가 에어컨 필터를 청소해 본 일 있습니까? 정수기를 몇 달 만에 한 번씩 필터를 청소해 보면 찌꺼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간이 우리 인체의 정수기의 필터에 해당합니다. 근데 평생 동안 필터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요. 노폐물이 계속 끼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간을 가진 분들은 단순히 기름이 끼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은 많은 혈액 내의 노폐물이 필터하는 과정에서 걸러져 가지고 간 내에 축적되어 있고, 거기에 부패한 담즙 찌꺼기들이 가세해서 이제 간이 부어가지고 이제 지방간이 됐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간이 병이 아니라 지방간은 혈액 전체가 오염됐다고 알려지는 신호란 말입니다. 그래서 간만을 치료해갖고 왜 안 되냐? 지방간이 간을 치료하고 치료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그 병원 치료를 소홀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혈액 내의 전체를 치료할 때 간의 필터의 독성도 같이 치료돼서 좋아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은 약 1주 내지 2주 동안의 생채식 방법입니다. 생채식은 불로 조리하지 않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아침 식사는 엽록소 생즙하고 오일하고 그다음에 과일하고 김치국 정도, 양배추 김치국. 그다음에 점심 저녁은 생곡식가루나 볶음곡식이나 생야채, 생해조류, 이와 같은 정말 조리하지 않은 생채식을 하게 될 때 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독성이 해독이 되고, 그 뒤로 약 2주 정도 생야채즙이라든가 엽록소 분말, 그 다음에 뜨거운 감잎차와 같은 방법, 과일 주스, 이것만을 먹고 음식을 먹지 않는 일종의 변형된 절식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혈액 내라든가 간 안에가 지금 독성이나 노폐물이 가득 끼어 있는데 밥이 안 들어와. 근데 우리 몸은 칼로리가 필요해요. 근데 밥이 안 들어오니까 간 내에 있는 독성과 노폐물을 연료로 불태워가지고 칼로리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하는 것처럼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 생채식과 2단계로서 이 야채 분말, 엽록소 분말만을 마시는 요법을 하고 나서 간 기능 검사를 하잖아요. 모두 다 예외 없이 간 기능이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간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들을 되게 모발 검사, 머리칼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액 내에 어떤 중금속 같은 오염된 게 있는가 하면 거의가 다 수은이나 납이나 알루미늄이나 바륨 같은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필수 영양소는 다 부족해요. 예. 몸이 비만이고 그러더라도 필수 영양소는 다 부족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간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피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독성을 빼요. 세포 단위에서 볼 적에 우리 몸을 해치는 독성이나 노폐물을 발견해서 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살리는 좋은 필수 영양소와 산소와 체온을 보탭니다.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잘 돌아가게 하면은 지방간은 깨끗하게 낫는다. 우리가 자동차의 카브레타에서 까만 연기를 막 이렇게 뿜어내면은,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연료만 부어봤자 소용없는 것처럼 카브레타에 까만 연기가 나오는 걸 뭐랍니까? 까만 연기 나오는 게 그게 병이 아니라 엔진이 고장났다고 알려주는 신호란 말입니다. 거기다 연료를 부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거기다 간장약을 주어봤자 소용이 없어. 지방간에다가. 자, 엔진을 깨끗하게 보링을 해야 돼요. 인체 전체의 피의 독성을 깨끗하게 먼저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 좋은 영양소를 보태준다. 이게 지방간을 치료하는데 제일 효과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늘 말씀드린 대로 지방간이 오는 분들은 과거에 과로나 스트레스, 음식 과식, 특히 동물성 음식이나 화학물질로 오염되는 음식을 과식했던 과거의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을 잘하고 과로를 피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스트레스 해결하는 문제는 앞선 시간에도 늘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하고 음식을 적게 드셔야 돼요. 대개 지방간을 가진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비만과 같은 대사장애를 가진 분들이 거의 대개 지방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 병 따로 저 병 따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방간만 치료를 해갖고 되질 않아요. 썩은 물에서 파리만 나옵니까? 파리도 나오고 모기도 나오고 이런 벌레 저런 벌레가 나오듯이. 예. 그런데 거기다 파리약만 뿌리면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썩은 물을 맑은 물로 만들면 파리만 없어집니까? 모기만 없어집니까? 모든 벌레와 세균이 다 없어지듯이, 자, 오염된 피를 맑은 피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고혈압만 없어진 게 아니라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비만이나 지방간이나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린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깊게 생각을 해서 나의 삶의 생활 습관과 방식과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것, 곧 의식주를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게 할 때 지방간은 쉽게 낫는다. 이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